시작합시다. 제가 좀 먼저 얘기해요. 니체님 저랑 밴드에서 댓글 주고 받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니체님은 집단 밖에서도 차 마시는 것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집단 밖이라고 표현하니까 짜증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도 썼어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집단 밖에 있는 것도 거기 밴드 올리니까, 밴드 올리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거니까 같은 거다, 그렇게 썼어요. 아, 뒤에 그 비유되신 게 그 의미였어요? 네, 근데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궁금한 게, 아니 제가 집단 밖이라고 표현한 게, 그러니까 태조심이 아니라 니체님한테 집단이 어떤 곳이길래. 나는 그거 보고 화났어요. 나는. 그러니까 많이 화나더라고요. 니체님은 저번에 밖에서 얘기했던 것도 여기로 가져와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후기에 막 쓰고 연관 없이 다 했잖아요. 연관돼서. 그러니까 니체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파랑님이 그걸 지적을 했거든. 그 부분을. 거기 바깥에 있었던 거를 댓글에 올리는 거 나한테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본 사람이 저기 집단 아니라 집단 밖에 다르다 그러니까 그건 화가 났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셔갖고 화가 났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집단 밖에서는. 집단 밖에서는 거짓말. 거짓말하고 안과 밖이 다르게 이제 사람을 대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거짓말을, 거기 기분이 나빴죠. 나는 진실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리고 태준이 그때 얘기할 때도 보면 그 약 먹는 거 가지고 그 얘기하길래 그것도 솔직하게 아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 파랑님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집단 보면 무서우니까 뉘앙스가 그러니까 아 조심해야겠다 말도 좀 가려서 하고 보면 이제 그런 뜻으로 나는 이제 들었죠 이제. 아, 그러니까 집단 안이랑 밖이라는 걸 그렇게 느끼셔갖고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나는. 제가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솔직한데 집단 밖에서는 그 집단만 딱 끝나면 차 마시든 밥 먹든 제가 솔직하지 않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는 거죠? 제 그 표현 때문에. 아니 그때 안 읽어가지고 난 그렇게 댓글 썼는데 근데 그 댓글 써버리니까 이제 리체님 네. 잠깐만 톤 조금만 막 화나신 거 아니죠? 네? 막 화나신 감정을 갖다가 이제 그래야지 이제 알아듣죠. 안 그래도 화가 났죠. 그러니까 리체님은 파랑님이 리체님을 마치 밖에서는 위험한 사람 혹은 밖에서는 솔직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땅님 얘기였잖아. 그때 땅님 얘기할 때 보면 여기서 얘기한 거랑 그쪽에서 얘기한 거랑 저기 뭐냐 하여튼 그 집단 아니랑 집단 밖이랑 구별을 둔다는 게 보면 그 자체가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 집단 밖에서는 거짓말하고 안에서는 진실되게 대하고 보면 이걸 정당화시키는 거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읽었어요. 두렵다 그랬으니까 두려워서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난 읽었어요. 땅님에 대해서. 네, 하여튼간에 그때 땅님 관계에 대해서 나도 두려워서 못한다고 썼는데 왜 파랑님한테만 그래요? 아 태준님한테는 거기 파랑님은 거기 이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나 거기 남자니까 한 거고 태준님은 저기 약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니 약 먹은 얘기 자꾸 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약 먹었다 그러니까 아 좀 약간 저기 정신이 좀 안 좋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페에서. 진짜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아니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 진짜.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 거기 대상화 이제 나무님이 대상화 얘기했는데 그 대상화 거기 보면 그 댓글을 썼는데 대상화 말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난 그래가지고 아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겠다. 아니 댓글로 써봐야. 그래가지고 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 카페에서. 너무 옛날이랑 요즘이랑 그 정주가 약 먹는 그게 굉장히 달라요. 네. 옛날에는 되게 정신과 되게 심각한 그런 경우만 가서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동의할 수 없어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리체님은?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그 파랑님 까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까셔도 돼요. 아니 손익이가 하는 거예요. 까도 되죠. 되는데 까려고 한 게 아니고 저기 그 집단 아니랑 집단 밖이랑 같이 태도를 갖다 보여야지. 보여서 같이 그 마음을 터놓고 집단처럼 얘기를 하자. 이런 태도도 바꿔줬으면 해가지고 그런 태도가 아니니까 짜증이 난 거죠. 짜증이라는 것은 이제 나랑 이제 태도가 내가 생각한 거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리체님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 집단 안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듯이 집단 밖에서도 집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체님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되게 배신감 느껴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쓸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파랑님이 전에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써주면 이제 더 금방 이해할 거라고 난 생각해서 그것만 짧게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해주셨으면 저는 좀 이해가 돼서 왜 뭐 때문에 짜증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아니 그럼 리체님 항상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집단 안이랑 밖이랑 구분을 하고 집단 밖을 왜 조금 그렇게 좀 마치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들어봐야 어차피 나는 이해 못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거기 뭔 얘기냐면 거기 두렵다고 그때 썼는데 그 땅님이 화내가지고 두렵다고 썼거든요. 근데 땅님이 화낸다면 파랑님이 두렵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아니 파랑님이 두려워하는 게 땅님일지 자기 자신일지 모르시잖아요. 파랑님 본인이 두렵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땅님을 무서워할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를지. 그거요? 그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지? 근데 전 그것도 근데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진짜 200회나 했는데 200회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뭐가 아니 200회 아니고요. 100회 아니고요. 100회. 아니 그래도 좀 저한테는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렇게 뭐가 좀 두려운 거냐?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왜 두려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두렵다고 느끼는 거고 뭐가 두렵냐면은 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땅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밖에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안 좋아져서 관계가 그냥 끝날까봐 그게 전 두려워갖고 못 하겠는 거예요. 안에서는 저는 이제 나무님도 믿고 수풀님도 믿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직하게 좀 더 표현을. 아니 관계가 여기서는 안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밖에서는 제가 어떻게 못하겠는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드러내지만 밖에서는 그러지 못하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이제 관계가 끝나냐 안 끝나냐 여기서 얘기해도 관계 끝날 수 있죠. 여기서도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끝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관계가 끝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안에서 얘기해도 남이 있으나 마나 보면 관계는 끝날 수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관계가 끝날 거라는 생각 글쎄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는 관계가 끝난다기보다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더라도 서로 불편한 감정이라도 그런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땅 말고는 다른 집단은 누구한테도 이렇게 제가 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땅하고는 그런 자신이 1도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있던 일을 가지고 집단에 가지고 와서 얘기했을 때도 여기서도 얘기가 안 됐고 그 밖에서는 제가 혼자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 더 자신이 없고 그래갖고 더 표현하지 못하겠고 갖고 제가 말했던 두려움이라는 거는 좀 저하고 땅 사이에서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관계하기 좀 싫은 마음 어떻게 보면 좀 반발심도 있어서 그런 걸 좀 표현했던 거예요. 왜에 대해서는 질문하셨는데 왜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괜히 물어봤어요.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돼? 꼭 땅이랑 관계를 하고 싶은 건지 하기 싫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돼요.
만약에 이제 땅이 밖에서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랑님이 뭐 집단 이렇게 영상 보셨으면 파랑님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때 이제 전화 수프를 또 이제 다른 집단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이제 파랑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파랑님 조금 톤 다운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해봐라.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라고 전화 수풀이나 다른 집단원들도 도와주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그러니까 파랑님도 뭐 되는 대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땅님도 또 거기에 와받아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진심도 뭔지 확인 못하고 그냥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집단에서는 그렇게 갈등을 하더라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파랑님 얘기가. 어떠세요? 이제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다시 연락하거나 다시 관계를 아 이게 그때는 내가 좀 흥분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런 믿음이 땅님한테 없대잖아요. 그건 그 믿음은 파랑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땅님하고 별로 그 관계를 오히려 하고 싫은 그 핑계라고 저는 약간 느꼈거든요. 그 물론 니체님 댓글은 못 받고 파랑이 그랬을 때 땅이 무섭다고 해서 저는 땅이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지 땅이 그날 만약에 파랑님이 더 세게 나왔으면은 내 느낌에서는 박차고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느낌. 뭐 어떻게 해봤지 자기가 그런 어떻게 느낌 하겠어.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나는 반박을 심하게 그렇게 할 것처럼. 그리고 수다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그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해서 정말 깨진 사이라면은 제가 볼 때 그 관계라는 게 뭔지가 조금 별로 저는 뭐라 그러지 그렇게 뭐 관계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관계인가 느슨한 관계면은 굳이 그런 땅님하고 계속 그렇게 관계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마치 누군가의 도움이나 집단 밖에서 관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집단 밖에서 안 한다고. 그날 그래서 그렇게 후기에다 썼잖아.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후기에 남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땅이 어쨌든 집단을 그만두는데 집단 끝나고 애프터 집단 모임에 나와서 계속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쨌든 좋은 기분 들고 뭐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관계가 그래도 유지는 되겠구나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는데 태준님 얘기도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본인 편의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자기 편한 대로만 관계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동안 우리 집사에서 계속 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는 다 쳐내고 난 이거 싫어. 네가 나한테 마치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전 그게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좋다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나 밖에서도 만나기 싫으니까 집단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집단에 돌아와라. 기다리겠다 얘기했거든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린 얘기는 이해가 안 되세요? 밖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깨지기 전에 뭐 모두 같이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이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누구라도 박차고 나가지 않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갈등하다 보면은 기분 나빠서 누가 한 명 먼저 집에 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 상태로 그래서 서로 그러다가 연락 안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럴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한다는 게 나는 더 그게 이해가 안 다시 된다고. 오라 그랬잖아. 그럴 것 같아서 연락을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갈등할 게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파랑을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 너 집단에 다시 와라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건데 그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랑 계속 관계를 하고 싶다면은 그래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만남도 따르게라도 그 사람이 편한 이 사람 그렇게 해도 다시 만나겠다고 혼자 있다고 집단은 나가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애프터 모임 나오겠다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수다님만 만나시는데 파랑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신다 하니까 네. 동의는 안 하셔도 동의는 안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지? 파랑이 별로 땅님하고 관계를 그냥 끊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런 느낌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약간 땅님 핑계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끊거나 두거나 그게 아니라 중간지대가 있다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동의는 안 할 수 있어요. 수아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동의 말고 아 파랑님은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 않고 그러니까 집단에는 나와야지만 땅놈 만나고 집단을 안 나오면 안 만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게 잘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이렇게 제가 이해가 이걸 얘기하면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집단에 나오면 계속 나왔으면 계속 집단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가 집단 밖에서 집단 안 나오지만 집단 밖에서 나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냥 집단 밖에서 너랑 만나는 건 두렵고 나랑 계속 관계하고 싶으면 집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는 전 지금 이 상태가 좀 되게 애매한 관계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런 관계라도 계속 붙잡고 싶고 그래야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갖고 밖에서 만약에 계속 본다면은 그렇다는 확신은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아마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또 대판 싸우거나 이래갖고 아예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지금 두려움이 큰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잘라낸 거죠. 관계가 끊어지느니 어느 정도 이런 네. 그 중간지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멈춤 포즈라고 좀 저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완전히 연을 끊고 싶지 않은 마음. 예, 그런 거였으면 제가 집단에도 오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두고 조금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좋네 포즈. 포즈라는 건 이해돼요. 근데 그거를 그거는 또 조건적인 거 아니냐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누가? 땅님이? 예, 좀 서운하다고 하고. 관계 끊고 싶으면 안 돼? 아니 관계 끊고 싶으면 안 되냐고. 끊으면 안 돼. 아니, 파랑님이 끊고 싶은 마음이 땅님한테 들면 안 되냐고요. 끊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짜증나니까. 나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파랑님 마음의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근데 포즈라고 하니까 잠깐 지금 이해되는 게 저도 옛날에 친구랑 있었는데 친구랑 뭐 때문에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랑 그렇다고 완전히 이것 때문에 인연 끊고 싶진 않은데 걔를 지금 보는 거 짜증나. 그래서 한 1년은 안 본 적 있어. 우리 연락하지 말자. 당분간.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좀 감정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난 적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인가?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해. 아니 수아님 사람들 부부 상담 받는 이유 모르세요? 그 부부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아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해서 잘 지내면 잘 지내고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뭐하러 거기 가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냐 어?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잘 지내고 아니면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갈등이 생길 때 뻔하니까 우리 가서 집단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좀 서로 안전하게 얘기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마음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됐어요. 조금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까지는 아니에요. 부부 상담 이해가 안 되시냐고요.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상담하시는 분이 저러니까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근데 아니 부부 상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왠지 내 생각에 또 파랑님은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물어보세요. 생각도 있대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마음. 뭐. 관계 끊고 싶은 생각 있잖아. 그게 힘들어서 일방적이고 땅님만 일방적으로 땅님한테 해준 것 같아서 관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짜증나는 마음이 있죠. 뭔가 좀 일방적인 관계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죠. 기본적으로 솔직하지 않잖아, 땅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밖에서 그런 저런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기 집단 한 2번, 3번 정도 가져와서 얘기했는데도 말이 계속 바뀌고 본인 입장에 대해서 자기 불분명하고 이런 걸 겪으니까 이게 좀 신뢰도 좀 덜 가고 앞으로도 있고 그날 또 확인했던 게 저는 나중에 수풀님이 마무리 발언 때 개인 상담 때 얘기했던 걸 왜 꺼내지 않느냐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땅님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신이 이제 변하는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느냐고 해갖고 아 그런 마음 때문에 집단을 쉬고 싶은 마음도 있구나 해갖고 좀 되게 좀 오히려 그런 거 이해가 됐거든요. 쉬고 싶겠다. 근데 그날 확인을 했을 때는 집단, 공개 집단을 그만두는 건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기분이 좀 안 좋았죠. 단지 여기 그만두는 건 공개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다라고 땅이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을 했거든요. 또 거기서 제가 물어봤을 때 왜냐면 제가 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되게 짜증이 났죠. 여전히 자기 이미지나 자기만 생각을 하고 본인이랑 같이 좀 그래도 좀 더 있고 싶은 사람들은 다 쳐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집단 그만두면서 집단원들을 만나고 싶다고 바뀌어서 아니 꺼져 싫어 나는. 저는 그런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짜증나고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댓글에 달았는데 만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다들 이해 진단데 이해를 못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왜 안 돼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대화가 되냐고 대화가. 아니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일단 연락하지 마. 하지만 네가 진짜 싫고 영원히 안 보겠다는 건 아니야. 일로 와. 여기서 안전하게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쪽은 싫고 거기 나중에만 보자. 이거는 이제 싫다는 거고. 애프터만 보자. 그건 제가 싫다 그런 거죠. 그거는 싫고.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옛날에 저희 장애가 그랬을 때 맞잖아요. 그렇게 또 올 것 같더라고. 아니 그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하면은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저를 기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너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되게 마음 썼던 시간들이 있는데 네가 내 마음 다 걷어내놓고 자기 마음 편하자고 나 힘들 때 와가지고 위로해주면 나 너한테 위로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만약에 집단에 온다 그럼 와. 저도 그런 마음이어서 어떠세요 수단님? 그런 거 아니 저는 땅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마음 말고 저나 사랑의 마음이 동의는 안 되셔도 이해는 되시냐고요. 조금 알 것 같기는 해요. 왜 또 조금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확실하게 딱 와닿진 않아요. 조금이라 이해 안 되세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좀 다를 것 같아. 뭐가 달라요? 야 우리끼리 얘기해서 얘기하면서 잘 지내고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뭐하러 무구 상담하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한쪽이 무구 상담 가자 그럴 때 난 당신이 얘기하는 게 난 좀 무서워. 이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상담 가자. 상담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한쪽이 얘기하면 다른 쪽은 난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집단에서 안전하게 얘기를 해서 시작하자는 걸 이해가 안 된다면 상담을 하지 마셔야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아니 뭘 모르시겠어요. 나 진짜 짜증나 그 죽겠네. 상황 자체가 딱 이렇게 막 그렇게 뭐라 그러지? 파랑과 땅의 갈등이 사실은 그렇게 큰다고 생각을 별로 어떤 어떤 집단에서 풀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수다님 짜증나. 아니 나는 수다님이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를 자꾸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수다님. 약간 미운 정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건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을 아예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없는 건 아니라고. 얘가 믿긴 한데 그래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관계 있죠. 아니 난 그거보다 왜 이해하고 싶지 않은지가 궁금해요. 그런 관계를 가져보신 적이 아니 수다님이 마음에서 뭔가 걸려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그 걸리는 게 뭔지가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전에 태주님이랑 수다님이랑 카페에서 이런 비슷한 걸로 했을 때 수다님이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때 갈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수다님이 너무 본인 기준으로만 본인이 생각하고 옳다거나 이게 맞다고 생각한 틀이 너무 강해갖고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입이 안 그럴 수도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알겠는데 그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에서 걸리는 게 뭐냐고, 수다님은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그게 왜 드냐고. 몰라. 모른다고. 그냥 아닌 것 같은데라고 그런 제가 봤을 때 느낌이야. 수다님이 100%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난 좀 이해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저렇게 그때도 자기는 20대 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왜 20대 때 일을 안 했냐.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 자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계속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 태주님이 그때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도 그랬잖아. 뭐가 그때 태주님이 본인이 그랬는데 태주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태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볼 때는 그때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걸리는 거야. 너는 왜 열심히 안 살았어?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본인 그렇게 말안 짜증 했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본인 기준이 짜증은 안 강한 나고 것처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건 아니라니까. 하여튼 그게 이해 안 되고 걸리는 뭐가 있을 때 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반대로 계속 있는 거야.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냐면 수다님이 틀이 너무 명확하고 수다님이 가지고 있는 게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느낀 그래 그게 너무 불편해.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수다님이 그거에서 저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수다님이 너무 본인 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갖고 전 그게 너무 불편해. 짜증나고. 나는 파랑님이 뭐 얘기할 때 항상 틀 얘기하거나 이기적인 거 얘기하면 그 틀로 얘기하는 게 재밌어. 너무 웃겨. 어쨌든 그게 좀 불편해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아니 뭐 수다님은 니체님은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거야? 지금 계속 직업을 못 구하고 직장을 못 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하는 아니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 알코올 중독 잘 모르시잖아요. 알죠. 아버님이 알고 있는 아니 그때랑 다르죠. 아니 태주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그래요. 반응을 왜 안 보이세요? 이찬님한테는? 어떤 반? 태주님 그때 왜 일 한 적도 없고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니처님한테 왜 안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안 해? 네, 잘 모르고. 아니 빨리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쓱하게 있지 마시고 지금. 그때 태준님한테 얘기했던 거는 그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대 때 왜 일을 안 했냐? 왜 지금부터 하냐? 그게 그때 태준님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라고 그랬나? 그래서 나는 노력을 안 한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구한 게 태준님이 노력을 했다는 게 아닌 것 같다.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야. 노력은 안 한 거. 그리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20대 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때 노력을 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라.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신다고. 옥수심에 휩싸여 있었어. 난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아니 역지 좀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아까 수다님은 다시랑 이해랑 동의랑 혼동하세요. 나는 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난 너한테 동의하진 않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 그렇게 힘들었으면 아예 일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겠구나. 근데 힘들어도 일을 할 수 있어. 보면 그거죠. 그러면 여기는 일을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르잖아요. 태준님하고 니체님을 대하는. 나도 보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나 니체님이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잘 니체님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니체님에 대하는 거랑 왜 태준님을 대하는 게 다르냐고요. 저는 그게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일 안 했다. 시간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 동의가 안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면서 상대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자꾸 우린 이해시켜줘야 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니체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네. 그럼 파랑님도 이해해줘요. 파랑님이 아버지보다 못해?
아니 못해서 그런 그럼 거지. 이해해줘요. 그래, 네 입장 이해되게 된다. 근데 나는 너라면은 너처럼 행동하진 않을 텐데 그래, 사람의 입장은 그럴 수 있겠구나.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은 너처럼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근데도 네 입장이 이해가 된다. 그게 그 부분이 잘 마지막 그냥 표현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뭐라지? 내가 너라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분리하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에 막 본인이 뭐 시험을 욕하고 남편은 청소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이해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남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제 말은 지금 납득이 되세요? 네. 그럼 파랑님도 이해는 되는 거잖아요. 동의는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서 와닿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좀 파랑님한테 다시 표현해주세요. 파랑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는 된다. 물론 내가 동의는 하진 않지만 파랑님 입장에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내가 파랑님의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지 좀 이해는 되네요. 근데 이제 내 파랑님이라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파랑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불편한 감정이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는 돼요. 네, 수다님이 그러면 수다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텐데 하실 거예요? 저 그게 궁금하네요. 저처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저는 계속 만날 것 같아요. 집단 밖에서 땅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땅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 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앱도 모임 엄청 나오고 싶어하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해요. 만나줘요. 나 땅님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라면 파랑님 수다님이 싫은데 파랑님은 그렇게 좋겠냐고. 아니 수다님은 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땅님하고 그런 관계도 없으면서 제가 땅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두렵고 싫어서 집단에서 계속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이면 나랑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까는 거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해? 진짜 친한 거 맞아? 나랑 그렇게 안 할 건데? 왜 이렇게 막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왜 본인은 관계가 없으면서 왜 남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막 평가지라고 왜 이러고 막 깎아내리고 싶어 하세요? 짜증나게. 전 그런 마음이 너무 짜증나요. 평가 좀 그만하세요. 저 위에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파랑님을 위해 가지고 거기 그 친구 관계를 갖다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수사님은? 아니 좀 반대로 파랑님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평가를. 파랑님이 땅님하고 사실은 관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만났으면 좋겠다며. 만났으면 좋다고. 사실은 그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어쨌든 막 앞뒤를 떠나서 저를 위해서 관계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뭐 저를 위해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땅님하고 계속 관계를 하는 게 별로 파랑님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파랑님 말하면 평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파랑님이 별로 땅님하고 별로 그렇게 막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그냥 둘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근거가. 그냥 땅님이 그냥. 그냥 싫었어요. 그냥. 수다님은 땅님이 싫어서 저는 좋은데. 그래서 계속 관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됐냐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땅님 정말 좋아하냐? 저는 땅님하고 왜 그렇게 계속 관계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두렵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두려우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런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수다님이 좀 아까 나라면 그냥 나는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말 땅님을 정말로 파랑님이 막 그렇게 땅님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라 저는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집단을 나오면 관계 그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싫어하면 잘라내겠다. 그 파랑님이 좀 그런 것들은 집단 나오면 관계하고 집단 밖에서 안 만나겠다 뭐 그런 이중적인라고 전 좀 느껴졌고 관계를 어떻게든 끌어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 왜? 그렇게는 아니든 관계를 끌어가는 사람이잖아. 다 관계하잖아 진짜. 땅님은 자기가 컸는데 왜 파랑님은 왜 그걸 붙잡고 있는지 그렇죠? 나도 그 얘기했어. 어때요, 사장님? 저는 일단 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맞지 않는 그걸 떠나서 저를 걱정하는 마음 어쨌든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의외긴 한데 기분은 좀 그러니까 아까 막 왜 평가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좀 다른 거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저 평가하는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데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크게 느껴져서 좋아요. 별로 땅님하고 그냥 가까이 지내고 계속 상처받을 것 같고 제가 되게 좋아서 하는 나랑 똑같은 마음이네.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말 똑같은 말. 그래. 그러니까 뭐 진짜 지도 교수나 아까 막 교수나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평가 100%인데 계속 관계했던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거의 다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나 주변 친구들. 좀 의외였어요. 그래? 뭐지? 표현 진짜 이상하게. 아까 괜히 딴 얘기로 막 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되게 불쾌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계속 이어져 왔었으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좀 그거 되게 불편해요. 저랑 모습이. 그때 갈등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되게 불쾌한 표현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었어 이러면서 좋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든 걸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고. 근데 표현은 진짜 뭐 비난하는 사람처럼 표현해놓고 나중에 한참 혼자 막 빙빙빙빙 셋이서 그게 기억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는지를 모르니까 잘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태주님이 왜 그때 일을 못했는지 그 상황을 듣고 싶었는데 태주님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때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했나? 처음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제 민마음을 먼저 말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고 싶다고 마지막에 했던 말. 왜 힘들었는지 그때 사정을 이해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지금 한 시간 동안 그거 물어봤었잖아 그때도.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잘 안 생각이 안 나왔어요. 네. 바로 안 나오고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이 더 먼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할 말이 나오고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해가 소통하기 말한 거 너무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너무 소통하기가 힘들어. 왜? 그 마음 알려고 하나 마음 알려고 한 시간씩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맨날 거기 보면 매주 보고 그러는데 무슨 뭐 이해를 안 하고 깔려고 무슨 뭐 하겠냐고. 이해가 처음부터 그만 오히려 이해됐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아까 수다님한테 보면 저기 뭐더라 거기 그 위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냐.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평가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그렇게 말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되물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 그래서 실제 일도 상담이라고 상담이라는 사람이 보면 다 보면 이해하려고 하지. 내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다 참. 근데 저는 리츠님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긴 한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전에 표현을 안 하셨고 표현 자체가 평가받고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 같고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딴지를 걸고 그냥 뭔가 기분 좋지 않거든요. 리체님도 당해보면 그렇게 안 느껴질 네. 거야. 아니야, 난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가서 그래가지고 그때 파랑님이 보면 나한테 유튜브 댓글에 무슨 불쌍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썼을 때 보면 전날 만났던 거 그걸 갖다 떠올렸단 말이에요. 내가 떠올려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그리고 앞에 무슨 다짜고짜 뭐 이런 말 써놨는데 그걸 딱 제껴버리고 여러 번 읽어보도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 말이 먼저 말을 했는데도 근데 짜증이 나기보다는 그거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근데 읽어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 읽으면 그대로 그 말을 믿었고 두 번째도 보면 불쌍하다 이제 유튜브 댓글 내가 유튜브랑 유튜브 이렇게 쓴 것 같다 유튜브로 이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그것에 대해서도 뭐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집착증이 있구나 내가 그런 걸 지적을 하길래 나를 생각해서 집착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썼더니만 아니 그래도 무슨 왜 자기 그 얘기에 대해서 베베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댓글이 제일 정직한 거고 그러면 만난 거 다 뻥이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베베꼰 줄 알았어요. 그거 봤을 때 왜? 고맙다고 그랬을 때 베베꼰 줄 알았어요. 고맙다고 댓글 썼을 때 왜냐면 갈등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쓰니까 그게 진심이셨다고요? 진심이에요 진짜 고마워서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전날 그리고 그게 내가 그때 어쨌든 떠오른 거는 그거였다고 떠오른 거는 내가 떠올라서 그걸 쓴 거예요. 처음에는 딱 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나랑 같이 한번 뜨자는 거야 이렇게 딱 떠올랐는데 두 번째 떠오른 게 뭐냐면 그 전날에 만났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때 거기 그 찻집에서 보면 그때 무슨 어머니 얘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찻집? 어머니 얘기도 어머니 무슨 상담사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그 얘기도 속도 해주고 또 나한테 보면 뭐 이해관계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집단에서 좋았다 뭐 이 얘기도 써주고 나는 그래가지고 말도 깠잖아요 내가 말도 그냥 요자 안 붙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건데 그래가지고 보면 근데 보면 또 거기 그 댓글 딱 보니까 거기 그 부정적으로 이제 또 계속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좀 유튜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댓글 보고 이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계속 또 이제 개싸움 하는구나 할 것 같다. 그래서 불쾌가 댓글 안 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댓글 유튜브 그게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내가 댓글 달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그렇게 댓글 단 게 제가 니체님을 걱정해주는 걸 좋아하셨다고요? 그럼요.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셨어요? 불쌍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갖다 동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그런 무슨 완벽주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완벽주의로 한 게 아니라 난 배려심을 했지만 비난하는 거지. 비난하는 걸 안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했으니까 그 원인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쓰럽다고 한 거지 안쓰럽다. 공격한 거잖아 솔직히. 근데 내가 니체님을 공격했다고? 공격한 거 아니? 공격 안 했죠? 공격 안 한 거 맞네. 걱정돼서 하는 거 안쓰러워서 되게 좀 혼자서 전전긍긍해 보이고 뭔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고맙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거기 그러면 고맙구나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왜 베베 꼬아서 왜 거기 답을 하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게 진짜 고맙다고 느껴서 쓴 게 아니라 좀 기분이 나빠갖고 빈정내서 비아냥대면서 쓴 거라고 느꼈던 거는 그 문장이 왜냐면 고맙다는 전에 같은 문장에 저는 이래서 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니 안타깝네 이랬었지. 안타깝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고맙다 그러네. 그게 저는 기분이 안 좋은데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기분이 안 좋아갖고 불쾌하다 그러면은 알겠어. 근데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그게 진심이라고 하시니까 좀 안 봤어 댓글. 기분 되게 나쁘셨겠네요. 제가 그 마지막 댓글. 나빴죠. 나빠가지고 계속 끌어가지고 이랬는데 또 댓글 쓰면 이제 또 이거 쓰면 또 뭐가 또 말이 또 얼굴 보도하는 거랑 또 댓글 쓰면 또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썼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혹시 좀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불쾌한 마음 있으시면 저한테 표현하세요. 친구 얘기했는데 혹시 아직 그래도 더 표현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씨발 열받아 죽겠어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웃어. 기분 많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니체님이 어떤 마음으로 한 건지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왜곡해서 생각해갖고 기분 나쁘게 이제 댓글 달았는데 기분 되게 많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니체님 기분 많이 나빴을 것 같다고 사장님이 얘기해 주는데 진심으로 느껴져서 좋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남부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집단에 나와가지고 그 땅님이 집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랑님이 그쪽에서 그 땅님이 나무님이 없으니까 그걸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해 안 되는 게 파랑이 100회 했잖아 100회 땅님도 100회하고 그럼 그 정도 인간관계면 저는 저기 나무님도 사실 여기 보면 저 관계라고 보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심리학 공부한 친구라고 다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인데 친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화내면 화내구나 그리고 거기서 보면 화내는 대로 또 소통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파랑님이 니체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파랑님은 땅님한테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물어요? 믿음이 없는데. 누가? 땅님 거기 간다고 그러는데 파랑님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고 막.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내가 속상하면 올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니체님이 좋은 게 이거는 뭐 집단을 몇 회했다고 사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니체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서 어떤 되게 솔직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니체님은 집단 이제 얼마 안 해도 저도 니체님한테는 오히려 땅님보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참고로 땅님은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도 관두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땅님 진짜 많이 빠졌고요. 무슨 얘기만 하면은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저도 나무님이랑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오히려 니체님이 저는 오히려 땅님보다 더 가깝다고 좀 느껴지는 게 저는 땅님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냐면 여기 집단 안과 밖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니체님이 전 더 편하고 더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짧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땅에 대한 믿음이 좀 덜한 거죠. 그래도 저는 같이 한 시간이 있고. 니체님이 아까 100회 얘기한 게 집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왜 100회 했는데 왜 못했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0회나 됐는데 왜 나무님이 굳이 있어야지 그게 되느냐 없어도 서로 100회씩 했는데 근데 땅이 마지막 갈 때까지도 자기가 원래 어떤 마음인지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 집단에서는 이제 나무님이랑 이제 수프님 무서워서 이제 못 드러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파랑님은 니체님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요? 어떠세요? 좋은데.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땅님이랑 밖에서 저도 관계할 수 없다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니체님도 지금 부모님이랑 얘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땅님이랑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 알코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사실. 얘기하면 딴소리하고 맨날 그러는데 저랑 할 수 있는데 근데 몇 번 안 봐가지고 정이 없어서 아직 한 거죠, 사실. 그리고 저 해명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지 말까?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해봐 궁금하다. 아까 제가 어쨌든 그 땅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집단 안에서 솔직한데 집단 안에서 솔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갖고 짜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저는 집단 안 하고 바꿔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는 달라요. 근데 나 그것도 이해 안 돼. 왜냐면 네. 땅도 알코올이고 파랑님도 알코올이잖아요. 주사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보면. 뭐를 이해를 땅의 행동에 대해서. 파랑님은 아니야, 주사 있다고 그랬어. 주사 있다고 무조건 알코올보다는 분노예요. 분노가 핵심이야. 주사 있으면 알코올이에요. 주사 있으면 이게 모임에 맨날 가보면 저기 똑같아요. 이게. 알코올이래. 나한테도 아주 알코올이라고 하지. 술 안 먹잖아. 태준이한테 미쳤다고 했잖아요. 진짜. 태진이 술을 안 먹잖아. 이거 알코올은 아니지. 그래도 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느끼잖아. 태준님한테 미쳤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전 니체님이 그런 표현을 하니까 좀 더 나도 좀 솔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용기 있다는 생각도 그리고 그래요. 파랑이 밖이랑 좀 달라. 다른가? 맞지. 네, 밖에서는 좀 친절해. 좀 약하게 말해요. 친절하다기보다 그래, 이제 말을 잘 좀 못한다고 약하게 말해요. 느껴져요. 조곤조곤 말하고 세게 말 못하고 한 번도. 그리고 웃어. 뭔가 이렇게 약간 불쾌할 것 같은데 라는 느껴지는 직장에서 그런 모습 한 번도 어. 못 봤어. 이렇게 화를 내진 않더라도 뭔가 약간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느끼는 순간에 살짝 웃어. 이의제기랑 이의제랑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넘어간다 그런 느낌. 너무 술 먹을 때처럼. 그래서 얘기하고. 내가 다르다 그런 거야. 처음에도 다르다 그랬잖아. 다른 거 알겠다고. 근데 정모 때 집단 안과 밖에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만 자신이 없어. 집단 밖에서. 근데 조금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화도 좀 내. 그렇다고 막 그렇게 뭐 수다지 마세요. 집단처럼. 수다지 난 괜찮아요. 난 좋아. 한 명 확보. 난 싫어.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싫대. 없나 보다. 내 남편이 파랑 같았으면 우리 집은 맨날 세계대전이라고. 나 성격이 누가 화내면 난 같이 화내거든. 상대방에 따라서 같이 화내. 우리 그러면 난 도망갈래 이제. 나는 그럼 더 화내지. 옆에서 보면 재밌잖아. 창피해. 이게 뭐 넘어갈까요? 네. 리즈님 궁금해. 아 제가 집 나간 게 화두예요. 아니 왜 나갔는지가. 그러니까 좀 얘기가 복잡한데 이제 뭐 때문에 나갔냐면 엄마의 표현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이 막 이렇게 공부를 안 하거나 막 인생 계획이 없어 보이면은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안 하거나 하면은 막, 너 미친년이다. 니 같은 애는 어딨냐.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화내면서. 근데 저한테 화내대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 미친년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미친년아 공부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엄마의 기분이 조금 그때 괜찮은 편이면 그냥 공부해라. 너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이러다가 또 갑자기 엄마 혼자 화가 나면 저한테 미친년아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사는 거냐. 니 같은 애가 어딨냐. 너처럼 생각 없는 애는 없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엄마가 믿기도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하면은 엄마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버텼는데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들어봤거든요. 이제 엄마가 저한테 좀 간섭 같은 것도 아직도 심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는데 이제 엄마랑 저랑 통화하는 거 친구들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희 어머니는 왜 너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주위에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밖에서 논다고 너는 왜 집에서 할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냐 이러면서 뭐라 하거나 아니면 뭐 인생에 대한 잔소리를 한 30분 동안 하든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인생에 대한 잔소리 하나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네 인생이지만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면 그냥 남들처럼 대학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이런 잔소리를 30분 동안 하는 거죠. 전화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냥 뭐 특별한 상황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답답함을 느끼면 저한테 이제 수시로 불러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전화로 친구분들하고 놀 때도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리즈님한테 그런 피드백을 한다는 거고. 네. 정말 이상하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가 잘못된 상황에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이제 의아함이 좀 들었다가 이제 엄마가 점점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이제 이번 연도 3월쯤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저한테 상담 보낸 이유가 제가 인생을 더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마음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돈을 줘야죠. 몇 살이에요? 대충 미안하죠. 저요? 22살이요.
엄마가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상담비를? 네, 엄마가 처음에 주셨는데 이제 자꾸 제가 왜 안 바뀌네요, 엄마가 저한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 돈으로 내기 시작했죠. 알바하고 있어요, 밖에서. 알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알바했던 돈? 네. 그래서 그걸로 내고 있었는데 이제 왜 자꾸 안 바뀌냐고 그러고 상담했는데 너는 왜 그대로냐 그러고 또 이제 엄마랑 싸우면 저도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엄마는 이제 네 같은 애가 어딨냐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주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해준다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엄마한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저 개인 상담 해주시는 분이랑 얘기한 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또 엄마가 그런 막 미친년이 어딨냐는 거예요. 막 그분한테 막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막 고소하겠다 그러고 네, 그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집을 나왔죠. 엄마 욕을 잘해요? 딱 남들한테도 욕을 잘해요? 제가 엄마 그게 아니 뭐가 엄마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남들한테도 욕을 잘하요. 아니요, 남들한테는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러면은 리즈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애초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주위에 두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약간 비즈니스 관계 그런 것만 둬서 저는 엄마가 다른 분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비즈니스 관계, 엄마 일하셔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동창회에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두는 관계나 그런 거지. 엄마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은 주위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안 하세요? 아니, 원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한 지 한 4년. 그럼 경제적으로 돈은 누가 벌어요? 아빠가 이제 벌어다 주시죠. 리즈님 어머니가 상담 그거 얘기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게 미친년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요. 진짜? 네, 우리 엄마도 거기 정신과 의사 거기 양창순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랑 제가 20살인가 20몇 살 때 이제 받았는데 그때 좀 저기 가서 정신적 치료 받았거든요. 치료 받았는데 상담하고 그랬는데. 근데 나한테 미친년이야. 우리 엄마 보고 우리 엄마를 와야 된다고 우리 엄마가 거기 상담소에 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 의사는 이상하다. 네가 이상한데 왜 나보고 오라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러던데 근데 그랬어요. 예.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받은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 공립 기관에서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도 엄마가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리즈님? 네. 리즈님이 떠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불안감을 자꾸 조장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불안감을. 네, 그것도 느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랑 아빠랑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저랑 아빠랑 그러니까 따로 살아요? 엄마 아빠 따로 이제 완전 끝난 사이셔서 이혼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아빠 집에 갔거든요. 친구 집에 있다가. 네, 언제예요 그게? 이번 주에 왔어요. 아니 엄마가 언제 이혼하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예 돈 때문에 이어진 관계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 안 하셨는데 네. 따로 사신다.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거 꽤 됐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같이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이랬거든요. 그게 언제인지 되게 궁금한데.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처음은 이제 한 2008년 때고 10년? 마지막은 이제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럼 이제 지금 아빠랑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빠는 뭐래요 엄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너 왜 나왔어? 그래서 도저히 엄마랑 못 살겠어. 네. 아빠가. 아빠는 이해가 다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잘못했어도 엄마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잖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아버지가? 엄청 좋았겠어요 진짜. 저한테 아빠는 항상 제 편이니까 어. 기분이 엄청 좋긴 했죠. 근데 부럽겠다. 엄청 부러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도 안 그랬는데 둘이 편이야.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지. 좋겠네 그래도. 네, 그래도 아빠라도 저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외동이세요? 아니요, 동생 있어요. 동생은 그럼 어머니랑 네. 사시는 거예요? 동생 몇 살이에요? 동생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예요. 동생한테는 안 그래요? 아, 똑같이 그래요. 근데 동생은 이제 저는 이제 때리면 가만히 맞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때리면 걔도 같이 엄마한테 발로 차는 그런 애라서. 리트님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상담 받고 너는 이제 왜 가만히 맞고 있냐, 너도 저항을 해라 이런 소리 들어서 저항을 했는데 일단 그게 동생처럼 잘 안 되고 또 엄마도 저항하니까 상담사가 너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또 상담사 아니 지금 잘 나왔네. 엄마 입장에서 돌아버리겠지만. 언제까지 맞았어요? 그 집 나오기 직전에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 보는 앞에서 집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저를 못 나가게 하고 그때 저한테 물건 던졌어요. 네, 그게 마지막. 그럼 최근까지도? 근데 20살 넘어서도 뺨도 맞아봤고 많이 맞아봤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마음은 어때요? 근데 저 다른 건 안 그러는데 제가 맞은 거를 이제 떠올리거나 얘기를 하면은 좀 힘들어요. 눈물 날 것 같고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걱정이 돼요? 본인 얘기 지금 했는데. 그냥 걱정되는 것보단 제가 슬픈 게 더 커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가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맞았다는 사실이 슬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맞았을까? 내가 그렇게 맞아야만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억울함도 있고 좀 트라우마 같은 느낌이죠. 그럼 사람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듣고 싶으면 그냥 위로를 해주면 그냥 어떤 위로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표현을? 그냥 뭐 만나라 힘들었겠다. 누구한테 좀 듣고 싶어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 상관이 있어야 돼. 아 그래요? 아직은 그냥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제가 솔직하다고 느끼는 분한테 듣고 싶어요. 오늘 니체님 엄청 솔직하셔가지고 그렇게 느껴요? 네, 그걸 엄청 닮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가 있나? 어쨌든 니트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그냥 만내라고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고 저한테요? 저는 좀 대답 안 할래요. 저는.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되는데. 말이라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안 하지. 몰라 나뭇잎 표정. 마음 뭐예요? 위로 나뭇잎 마음 난 뭐예요? 위로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기 왜 막고 있었냐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엄마래도 그리고 아버지도 또 원군도 있는데 보면. 아빠는 그때 없는 상황이었죠. 어때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그냥 비난으로 들려요? 아니면 응원으로 들려요? 그냥 동의를 못하는 좀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상담자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대항이랑 얘기. 상담자가 대항하라 그랬다면서요. 네. 그 얘기랑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아니야 비난도 있어. 응원하는 마음 아니세요? 응원이 아니라 비난하는 거. 왜 못 그랬냐? 왜 안 했냐. 니트님은 했는데 나는 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나는 했는데 그리고 거기 나이가 성인인데 22살이면 성인인데 보면 거기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탓하는 거죠. 그것도 거기 마음에 안 들고요. 그게 그래도 나온 거죠. 지금.
밑에 있는 탓하잖아요. 그럼 나온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나온 거요? 집 나온 거. 집 나온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잘했고. 네, 좋아요. 사실 집 나온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엄마가 너가 지금 상황에서 집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그래서 나가야 돼.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너 집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 행동에 확신을 갖고 싶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집 나온 거는 잘한 거. 진작 나왔을 텐데. 근데 일단 제일 많이 맞았을 때는 청소년기 때라서 나왔고 성인 돼서 제가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아빠는 혹시 다른 분이랑 사세요? 아니, 아빠 혼자 살아요. 아빠는 혼자 살아요? 그래서 간 거죠. 가서 뭐 또 집안일하고 또 그래. 근데 저는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저한테 막 약간 딸바보 느낌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빠랑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막 이렇게 부유한 게 아니라서 아빠가 너랑 같이 살 여건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집에 있었죠. 저도 직장인도 아니고 아직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학비는 아빠가 내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랑 살았을 때에도? 네, 계속 다 아빠가. 엄마가 찾아오지 않을까? 아빠 집? 아빠 집에 아예 몰라요. 몰라요? 아빠가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아빠랑 있다는 건 알고. 어딘지 모르니까. 혹시 여기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알아요. 그래서 센터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 혹시 와서 찾아와서 기다리면 어떡해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저 개인 상담 해주시는 분한테 엄마 찾아올까봐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니 왜 그 집 안에서도 불안했는데 나와서도 불안해하냐고, 그러면 나온 의미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엄마가 찾아와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감정이 많이 올라왔어. 저는 류진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집을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때렸다고까지 하시니까 진짜 좀 저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수다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때릴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일단 많이 들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갖고 이제 공감을 받으니까 되게 감사한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식이 막 공부를 안 하고 인생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게 때리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전 그래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커요.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 좀 해줘 일단은. 정당화될 수 있게. 내가 말할 수가 없네. 왜? 지금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아니, 일단은 예스너를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 머리가 복잡해. 너 수다님한테도 묻고 싶어요? 아니 그냥 저는 맨날 맞을 때마다 아니 네만 바뀌면 된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제 말하기 다 헛소리잖아. 근데 헛소리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만 잘하면 안 맞을 텐데. 다 헛소리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런 걸 생각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아니면 그래도 의심이 돼요 좀?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몇 학년이에요 지금? 지금 저희가 재수를 해서 원래 3학년이었는데 2학년. 지금 이제 2학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뭐 장학금을 타면은 혹은 뭐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은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때 가면은 또 다른 이유로 왜 너는 돈을 많이 안 버냐. 맞아요.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그건 엄마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좀 아까 본인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울컥해서 다른 사람이 신경이 좀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좀 걸려요. 다른 사람이 신경이 안 쓰인다고요? 물어봐줘. 왜 마음이 걸리는지. 아니 지금 눈물이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왜 신경 쓰이신데? 왜냐면은 본인 감정이 컸을 때 타인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을 좀 쓰거든요. 본인이 그럴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폭력적인 사람 밑에서 자라고 나는 나중에 폭력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중에 다 똑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많긴 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면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매우 힘들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내 얘기를 듣고 이걸 계속 좀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뭐 나중에 뭐 자식한테든 사랑하는 사람한테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 감정이 보이잖아요. 네.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러면은 내 감정이 잡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리스닝 감정을 전혀 못 보는 거야. 제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화났으니까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엄마가 뭔 말만 하면은 울거든요. 근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유도 모른 척해서 눈물은 나는데 근데 엄마는 항상 왜 우냐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울었을 때 얘가 어떤 마음일까 보다는 우니까 부모는 화날 때 더 죄책감이 들거든요. 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 하면서 너 왜 울어? 막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집단에서 계속 좀 물어봐요. 네. 본인이 어떤 얘기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지금 어떤 마음이냐 좀 묻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계속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잘 몰라도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좀 마음 나누면 좀 맞아요. 약간 상황은 뭔 분위기인지는 이해는 가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때 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좀 궁금하다고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볼게요. 제가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냥 뭔가 제가 엄마랑 똑같이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말을 못 들었으면. 근데 좀 해답이 보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지해요. 본인 집 나온 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뭐 본인 얘기가 정말 어떤 진짜 그대로 엄마가 이렇게 좀 말로나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면 그 엄마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모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런 부모들이 꽤 있다고 본인의 부모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항상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정도면은 양호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자식 계속 패가지고 장애로 만들거나 죽이기도 하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한두 푼도 없고 지금 절대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외가 쪽에도 지금은 이혼했는데 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식칼 들이밀고 이런 외삼촌도 있었어요.
그런 거랑 굳이 비교를 하면은 다르긴 한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위한다는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폭력을 갖다가 했을 때 저를 위한 거라고. 네, 위한 거. 예, 위에서 이렇게 폭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게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보면 저희 어머니랑 저거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혹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한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지금도 그러는데 혹시 그런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는 하는데 동의는 못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또 그게 상황마다 다른데 이제 제가 너무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맞을 때는 맞아줬어? 뭔가 제가 너무 막 살고 있으니까 맞긴 맞는데 그냥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왜 때리는지는 이해하는데 저는 힘든 거죠. 많은 게. 왜 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아니 그죠. 엄마가 화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때리면 안 돼요. 네. 엄마가 막 싸니까 화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막 살았겠어. 그러니까 막 싸는 걸로 보이면은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화가 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가지고 난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 도구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안 볼 거거든요. 난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는데 부모랑 이제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근데 교회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 가면 이제 안 간다고 뭐라고? 내가 안 가면 이제 가게끔 만들지. 이제 그거랑 가게끔. 똑같다. 그걸로 막 그리고 막 거기 예배 집안 예배 드리고 참석해야 되고 보면 또 안 가면 오늘 설교 말씀 뭐 들었냐 해가지고 또 아는 아버지 불러가지고 또 뭐 한 소리 하고 보면 아버지. 왜 우리 집에 살면 네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도저히 난 지금도 나는 그 부분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 내가 종교에 대해서 내가 도구가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리즈님은 그게 아니라 보면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이제 엄마가 좀 이렇게 좀 때렸다 뭐 이제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금 느껴지죠. 예, 근데 거기 그리고 보니까 멍든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뭐 예, 뭔가 이렇게 심하게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한번 심하게 2시간 동안 맞아갖고 예. 피 멍든 적 있어요. 다리에서 피 멍들고 피나요. 이렇게 피나고. 그렇게 따지면 종교 가지고 그러는 것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그게 위해서 한 거야, 맞아.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저기는 마찬가지로. 리즈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엄마를 좀 이해해라? 아니요, 그러면? 그쵸. 엄마를 이해하라죠. 나는 거기 엄마가 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고. 아니 니츠님은 엄마를 이해 못한다면서요? 총교.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그게 공부가 종교인 거지. 공부는 거기 공부 잘하는 거지. 좋은데 시집가고도 취직도 엄마 좋은데. 입장에서는 종교가 공부랑 똑같은 거라고. 하는 일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것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러는데 공부를 하면 인생이 잘 풀릴 난 근데 하나님 믿어서 인생이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치 공부 잘 못해도 그치 맞아. 공부 못해도 그러네. 그런데 이해는 되셨어요? 네, 테리님 말해서 이해했어요. 태준이 말해서 이해됐어요. 기분 좋으니까. 공부 잘하고 있잖아. 그치 맞아. 공부 못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저도 태준님하고 똑같이 리즈님을 때리는 어머니를 전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리즈님의 어머니가 리즈님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니체님의 어머니도 니체님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하고 본인의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거기 혼자서 생각해봤어요. 걱정한다. 그래서 신의 걱정에 가면 과연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 어머니를 유죄로 과연 신에서 판결할 것이냐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한다. 아니 니체님은 어머님이 니체님을 걱정해서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해 안 돼. 생각해요. 어머님이 니체님을 걱정하지 않으면 니체님을 막 살도록 내버려 뒀겠죠.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래요. 거기 저희 어머니는 거기 전도가 진짜 그게 기독교는 전도가 진짜 정말 중요한 교리거든요. 모든 사람을 걱정하시죠. 전도를 해야 그걸 받는다고. 그게 자기 위해서 성명. 자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니체님한테는 니체님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근데 나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뭐 한다고 그러고 그 뭐더라 거기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싫다는데 그게 나는 천국을 안 가겠다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건 이제 네 생각이고 이제 나는 널 보내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막 교회 생각하면 막 교회들이 왜 그럴까? 사람들이 미치게 만든다. 우리 엄마 오늘도 교회에서 동성애 여기 동의 안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 아무튼 지금 어때요? 얘기 들으면서 근데 뭐 생각이 드는 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제가 맞는 게 막 두렵고 그런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렇지. 저는 그것 때문에 맞는 거. 네. 아니 저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을 위해서 엄마가 그런다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엄마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생각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엄마가 저한테 하는 행동이 뭐 이해가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엄마가 본인을 위한다면 내가 이제 엄마를 만약에 본인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내가 엄마를 선택할 거야. 진짜 리즈님을 위한다면 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결국엔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한다면 이 방법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거의 이 방법을 안 써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쨌든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신경을 쓸 수 있는 화풀이 대상이 본인밖에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좀 상황이 있는 게 엄마가 엄청 힘든 상황일 때 저를 더 때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잘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네. 제 여동생이 있는데 거기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여동생 원래 다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거기 말을 안 듣는데 알려주는 여동생이 어디 있어? 그때 저기 뭐 폭력을 했죠. 저희 그 부모님 좀 약간 폭력을 좀 했는데 근데 그 상황 봤을 때 저렇게까지 안 하면 과연 그럼 말 듣겠냐고 보면 집도 나가고 막 거기 뭐더라 남자 좋다고 남자 쫓아다니고 막 이제 그 외박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그래서 저는 거기 뭐 그 정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러면 어때? 외박하고 남자 쫓아다니면 어때? 맞아요. 외박하면 근데 어때? 내가 봤을 때 그 남자 엉터리거든. 남자가 엉터리도 막아봐야지.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했어. 본인은 좋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엉터리 남자 남자면 때려도 그 돼. 당시에 저희 엄마가 하는 그래서- 말이 똑같아요. 제 남자친구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한다고 어떤 행동도 된다면은 스토커들이 다 사랑해서 스토커질을 하는 거 보면 다 용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토킹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런 것도. 그래서 난 너무 당연히 그게 방식이 틀리면은 그걸 어떻게 그 마음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수사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은 이제 그 남자랑 이제 강제로 갈라섰거든요. 갈라섰는데 보면 저는 지금은 좀 다 생각이 다른데 그때 당시는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그 방법 아니고서는 정말 거기 걔가 거기 그 인생이 진짜 망가졌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니체님이. 근데 아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그 남자랑 사는데 뭐 돈도 잘 벌고 애가 괜찮긴 한데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옛날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때린 거? 그렇죠. 때린 건 동의해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 상황에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동생을 저는 되게 위해서. 위험한 생각 같은 게 니체님이 부모님도 니체님한테 그런 생각 때문에 때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쵸? 네, 근데 나 생각이 다르죠. 본인도 부모님하고 똑같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해 못 하시겠어요?
답답하다. 재미없다. 근데 나는 근데 거기 종교는 난 이해 못하겠어요. 종교는. 그거는. 아니, 종교 문제가 아니라 니체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부모님이 니체님을 위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는 것들이 그게 동의가 되냐고요. 니체님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니체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니체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동의가 되냐고요. 그런 행동들이, 부모님이 니체님한테 했던 행동들이 동의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동생도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니체님은 본인은 동의 못한다고 하면서 왜 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제가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안 그러는데 왜 딴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 난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신데요? 남이랑 나랑 평가가 굉장히 달라요. 니체님 그 모순 이해시키는 거 매번 진짜 귀찮아요.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에 뭐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되고 남은 안 되고 계속. 그런 논리가 있으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건 확실히 이해돼요. 지금 거 이해되는 저번에 거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건 잘못이고, 내가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그럴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신 기다려서 받아들이겠어요. 나 받아들일게요. 그래요. 사실 이해돼요. 내려남기적인 거지. 나도 그러기 때문에. 나 너무 싫어 진짜 이렇게 모순 있는 거. 왜? 너무 싫어. 어떤 모순? 앞뒤가 맞아야지. 앞뒤 안 맞는 거 못 참겠어. 그것도 본인 틀이 중요한 거야. 나는 이해는 돼. 이거 나도 그런 상황은 너무 짜증나지. 그래요. 마무리를 합시다. 일단 류진님이 좀 걱정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름 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셨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가족 사역이 들으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갖고 저는 좀 그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좀 걱정이 좀 되고 집을 나오셨다는 결정은 되게 그 글을 봤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때렸다고까지 하시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서 좀. 근데 아까 나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본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신경 안 쓰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런 모습 보고서 부모님이 저한테 하는 거나 제가 남들한테 하는 게 내가 부모님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어서 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나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본인 감정에 빠져서 주위에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럴 때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다른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좀 리즈님도 어머니처럼 자기 감정에 빠져서 뭐 때리진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뭐 정신적으로라도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불쾌했는데 제가 수다님하고 얘기할 때 늘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이면에는 또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좀 기분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좀 자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자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태수님은 아까 이런 얘기 막 좀 짜증난다고 할 때 좀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서 좋긴 한데 좀 리치님이 싫나? 본인이 힘든가? 뭐 어쨌든 좀 그런 마음도 좀 그런 모습이 어쨌든 저는 좀 짜증이 나고 태주님 얘기를 좀 궁금한데 태주님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갖고 무슨 얘기야? 뭐 어쨌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예전에 본인 얘기 집단에서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보통 자기 얘기를 안 해가지고 현대에서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
밴드에서 얘기하는. 밴드에서? 밴드가 아니라 무슨 집단에서. 아, 요즘에 본인 얘기를 안 해갖고 좀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니체님하고는 어쨌든 그 진심이셨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제가 왜 오해해갖고 기분이 되게 많이 나쁘셨을 텐데 되게 힘드셨겠다 참느라고 하고 집단에 가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되게 고마워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니체님의 표현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 와서 얘기하자고 흔쾌히 먼저 얘기해 주셔갖고 되게 기분 좋았고 오늘 얘기 나누면서 니체님한테 호감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땅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좀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구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전히 기대를 여전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놓는 게 되게 저는 여전히 많이 힘들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게 제가 되게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대 이런 욕심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그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숲을 안 나가서 아쉽고 나무님 그래도 봐서 좋고 다행이네요. 플러스 1점 이상입니다. 저럴게요. 니체님 얘기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되는데 모순된 게 저는 너무 짜증나요. 앞뒤가 어쨌든 맞아야 되고 앞뒤 안 맞을 때 불편함을 자기가 느꼈으면 좋겠는데 안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전 싫고 저는 그렇거든요. 나쁜 짓을 해도 뭔가 모순된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쨌든 난 그게 되게 정신건강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편하죠 그게 안 맞으면. 같은 맥락에서 리즈님 얘기가 저는 내가 피해자였기도 하고 가해자였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맥락에서. 그래서 머리가 되게 복잡했는데 감정은 리즈님이 싫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정도 어쨌든 감정적으로는 막 내가 더 힘들었어 막 이런 생각도 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엄마 마음도 이해되고 리즈님 마음도 이해되는데 지금은 엄마 마음이 더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고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나무님한테 짜증이 나는 게 너네 부모님은 되게 평범한 거다 라고 나무님이 말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이 나고 어떤 면에서는 리체님 부모님이나 리즈님 부모님이랑 지금 비슷하다고 느끼는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용해주지 않았던 걸로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데 여기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화가 났고요. 그리고 화랑님이 왜 말을 안 하냐 그런 것도 약간 나무님이랑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할 때 충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을 안 해준다고 느껴서 좀 짜증나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글 쓰는 얘기 했을 때도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강하게 반응 안 해준다는 느낌. 그 전에도 더 에너지 있게 피드백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수플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피드백 때 마지막 시간에 막 얘기를 해도 수플님은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 누구는 해주기도 하는데 나무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더 강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게. 그리고 수다님은 좀 아까 좀 짜증났어요. 계속 뭔가 나는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다가 얘기해주기도 귀찮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좀 짜증났어요. 역시 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건가 막 돋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나가버릴까 말이죠. 귀찮았어요 되게. 끝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는 리즈님이 저 어머니한테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아니 전 진짜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집을 나왔다 그러니까 저도 집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전 나올 때 저기 때려가지고 저는 때렸더니만 돈 입금해주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 이제 지금 돈이 없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자식인데 어때요? 거기 그리고 보면 저기 돈 달라 그래도 되거든요.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나 위에서 때린 거 아니냐고. 그럼 내가 나갔으면 그래 돈 입금을 해줘야지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이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부모니까 그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얘기하면서 들었고 그러면서 또 좀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한 게 뭔가 좀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제 나름대로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통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 거짓말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맞아 나무님한테 저기 드릴 말씀이 그때 이제 태준님 방금 말씀하신 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거 같은데 저번 주에 그 있었던 거 뭐더라 저희 아버지 이제 제가 얘기 끄집어냈을 때 보면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이제 일 못하는 거랑 저희 아버지가 이제 행동 못하는 거랑 일 못하는 거랑 같다 보면 같은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그 얘기 이제 나무님 해주셨을 때 되게 정말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나무님이 생각이 안 바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집단에서 못 꺼냈으니까 이제 후기라도 이제 꺼냈는데 근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 원조학번에 맨 처음에 제가 그 수다님이랑 얘기할 때 보면 수다님이 나이 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기 얘기하지 않으면 관계도 안 되고 저기 생각도 안 바뀐다. 이제 그래서 계속 물어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말을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막고 사람 어차피 생각 안 바뀌니까 말을 막았는데 그러면 거기 같은 상황에서 보면 거기 말씀하시는 게 보면 달라가지고 거기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집단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랑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화랑님은 저기 집단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랑 이제 많이 부닥쳤는데 근데 이제 나중 돼서 가만 보면 이제 댓글이랑 좀 이렇게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때 유튜브에 쓴 거 유튜브 제가 또 한 건 진짜 속마음이 그래서 쓴 거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게 제 유튜브 글이 보면 뭐 베베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건 진짜 속마음 쓴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집단에서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좀 언짢은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제 속마음을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다님은 저기 아까 이제 얘기하는데 정말 꽃이 피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게 알면서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나무님이 예를 들었는데 뭐 이제 부부 상담 이제 말을 들었잖아요. 이제 들었는데 동의랑 이해는 이게 다른 건데 알면서도 보면 자기 얘기를 갖다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막고 있는 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남편분이랑 관계도 혹시 그분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좀 이제 남편분만 잘못한 게 아니고 수다님도 그런 부분이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저 먼저 할게요. 우선은 리즈님 집 나온 거 좀 축하드리고 그때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하고 걱정도 됐어요. 또 엄마랑 갈등 때문에 집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걱정도 되고 저도 저기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제일 더웠던 94년도에 집을 나왔는데 네. 아빠랑 싸우고 그때 아빠랑 되게 갈등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진짜 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서 이제 그 자취하고 그러다 혼자 자취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 1년을 이제 살았는데 나오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네, 잘 나왔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집에서 갈등하고 있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집을 나와서 나 혼자의 시간이 갖고 내가 아빠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아빠로부터 힘들었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딱 나오고 나니까 정리가 되고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게 그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디님도 보니까 엄마랑 있었던 그런 감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나서 좀 하다 보면은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랑님이랑 아까 얘기한 거 되게 일부러 그런 거는 정말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진전이 안 되고 어느 하나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거리 장벽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마음의 거리가 아직 제가 불편감이 더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되게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마음속에 딱 가로막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어떤 그런 마음의 거리 같은 걸. 그러면 이렇게 저도 앞으로 못 나가고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하고도 그럴 때가 사실 있고 지금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힘들긴 한데 일부러는 아니고 니체님 말씀 일부러인데 어쩔 수 없는 저도 이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태주님이 이제 뭐 모순이 없어야 되고 뭐 근데 그런 거는 좀 짜증나요. 그렇게 뭔가 딱 맞고 뭘 모순이 없고 좀 있고 좀 그렇게 그게 좀 그런 게 불편하게 해요 저를. 뭔가 딱 아기가 맞아야 되고 뭐가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고 좀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불편해.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왠지 답답하고 불편하고. 수다님이 짜증. 저한테 막 뭔가를 막 씌우는 느낌이 들고 막 그래요. 그냥 그 모순적인 거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계속 저는 좀 짜증나는 게 계속 나뭇잎 얘기만 해서 짜증나요. 다른 사람 집단에서 나뭇잎만 90이고 나머지는 그게 기타라고 느껴지고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태주님 마음속에. 그게 짜증나요. 나뭇잎의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수뿔님도 엄청 비중 큰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니체님 아까 마지막 얘기는 좋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나한테 대한 기준하고 나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누구나 다 그런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어떤 남한테 어떤 더 다른 기준을 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줘서 좋았고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좀 집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서 이렇게 근데 지지를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응원하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태주님은 미치님처럼 약간 좀 동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집 나온 건 진짜 잘한 거야. 리즈니 입장에서는 엄마는 돌아버리겠지. 근데 약간 니체님도 저한테 뭐 상처 받을까봐 좀 신경 쓰인다고 하셨고 태주님도 좀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엄마가 더 크게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두 분이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아직 솔직함 같은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저도 이런 막 무조건 동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 마음을 더 그 두 분처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님한테 이제 저도 엄마처럼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남의 감정을 살피라는 말을 듣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파랑님이 땅니한테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솔직히 땅님 제가 몇 번 뵙진 않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땅님한테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이제 의지를 좀 보여주시니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너무 표현도 안 하시고 그분이 한편으로 이제 많이 속상할 텐데 그래도 관계는 아직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뭐 집단에서 제가 좀 더 표현도 많이 하고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전화는 리치님 그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뭐 그냥 표현하신 걸로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좀 저한테 궁금하신 건지 더 얘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으신 건지 어떤 거예요? 표현한 걸로 맞죠. 그래요? 수단이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딱 막히는 순간이 있다고. 사실 아까도 좀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면 좀 되게 당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는 막혀도 저는 일단 표현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듣는 사람은 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된다. 물론 나라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는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표현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히는 순간 보는 거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순간이 되시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좀 감정적으로 좀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면 정확하게 수다님이랑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주님 일단 저는 태주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계속 커져요. 집단 할수록 같이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순을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너무 이해가 되지. 내가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막 웃기기도 하고 진짜 저 모순적. 아무튼 저 되게 좋은 마음이 커지는데 저에 대해 섭섭하다는 것도 그래요.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뭐라 그럴까? 근데 본인이 이렇게 조금 얘기해놓고 제가 무슨 얘기를 크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물어봐요. 정확하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수다님 얘기한 것처럼 나나 수프레가 몇 사람만 되게 그러고 되게 내가 다른 때 되게 섭섭할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건 그런데 저는 계속 좋은 마음이 커져요. 이렇게 반갑고 좋고 같이 있는 것 같고. 좀 상담 좀 나중에 통화해요. 어쨌든 얘기 언제든지 하면 저도 같이 얘기할 마음 항상 있어요. 밴드에만 이렇게 쭉 올리고 그러지 말고 말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리즈님 이제 일단은 지금 나온 건 정말 잘했고 이제부터는 리즈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독립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막상 돈 벌고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차라리 그냥 엄마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다시 그렇게 할까 이런 마음도 많이 되게 갈등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어떤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또 엄마의 관계에서 뭔가 꼬였다든지
혹은 또 생각보다 아빠랑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아빠가 그렇게 본인 편이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집단에서 계속 같이 얘기하면은 좋겠고, 본인도 화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화가 좀 많죠. 네.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기가 좀 어렵거든. 네. 근데 집단이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혹시 봤어요, 영상에서? 네. 뭐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래도 되니까 좀 용기 있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파랑님 좋아요. 같이 계속 이렇게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아까 파랑님 입장이 이해된다 그랬잖아요. 집단에서 이야기하자는 게. 근데 당연히 그 이해는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본인도 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밖에서 수단님 얘기한 것처럼, 니츠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지금은 힘들다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집단 밖에서도 집단에서처럼 좀 인성도 좀 쓰고 좀 목표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시대가 원이랑 있을 때. 그렇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집단 밖이랑 아니랑 사실 똑같아지는 게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에요. 저도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계속 본인 그거를 계속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괴물이 아니야, 알잖아. 저요? 아니 뭐 괴물 맞으면 어때? 다 괴물 아니에요? 이제 밖에서 나는 밖에서 이제 파랑님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수사님 밖에서는 뭐 이렇게 자꾸 약하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니까 좀 그래요. 자, 소개 올려주시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